네,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를 보유하신 분들도 있고 물린 분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 일단 어제 1월 3일인가 기사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오늘 조금 올랐다가 빠지는데, 솔직히 하면 이 기사는 전형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를 띄우려고 하는 기사로 보이죠. 제목은 LG 엔솔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이게 앞뒤 안 맞는 말도 막 적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이제 단결정 소익경 양극재에 대한 기술적인 영상을 공개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소익경 양격, 그러니까 소익경 단결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익경은 그러니까 단결정 중에 입자가 작은 사이즈가 만들기 어렵다. 뭐 요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은 이 부분도 뭐 완벽하게 짝 잘라내기는 어렵지만 상황을 보면 코스모가 제일 잘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단결정에 대한 이제 기술적인 설명은 빼겠습니다. 요건데요. 형태가 뭐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여기도 보면 내부가 이렇게 다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개로 돼 있는 이런 형태다라는 건데, 소익경, 뭐 중익경, 대익경이라는 거는 이 그림 보시면 이해가 좀 되겠죠. 여기 보면 노란 게 대입경, 그 다음에 보라색이 중입경, 그 다음 작은 게 소익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대입경과 중입경만 있으면 중간에 비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든 배터리는 내부에 꽉 채우면서 리튬 이온이 잘 흐르게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C 형태가 가장 최적화로 보이죠, 그죠? 근데 이 대입경, 중입경, 소입경 이렇게 뭐 보통 두 가지만 섞습니다. 이거를 이제 바이모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소익경 보면 A 경우에는 소익경이 없잖아요. B 경우에는 한 10% 정도 들어가나? C 경우 보면 대충 눈으로 봐도 50%까지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100% 소익경만 쓰지는 못해요, 또. 이 형태는 이해가 됐죠, 그죠? 요런 게 이제 원래 신기술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단결정으로 놓으면서 다결정도 이런 형태가 있고요. 단결정으로 놓으면서도 이런 형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자, 파우더류들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코스모 신소재가 개발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중 이제 필요한데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제일 잘한다. 요 정도만, 요게 팩트입니다. 다른 기업들, 양극재 하는 업체들 전부 다 지금 보면 이제 중입경, 대입경 이런 거는 만들 수 있는데, 소입경은 지금 테스트 연습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못하는 게 아니고 연습 중이다. 구반반도 1, 2년 정도면 따라오듯이 요 텀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따라왔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단결정으로 넘어가면서 이 상황을 보면 단결정 소익경에 지금 보면 배터리가 어느 정도 그 용량이, 에너지 밀도가 한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법들을 다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되면 이제 나중에는 소립경은 또 개나 소나 만드는, 그러니까 막 진입이 완전히 불가한 그런 기술은 아니다라는 걸 일단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결정, 그 다음에 소익경, 예측하건대 지금 예상 마진, 이거는 팩트는 아닙니다. 저는 기본 안정화되는 상황에 들어가면 5% 마진으로 시작한다라고 보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부터는 10%까지도 안 주고 한 10%라 칩시다. 10% 정도 주겠다. 그래서 단결정에다가 소익경인데 구반반 양극재면 지금 이제 니켈 함량도 지금 정의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게 10% 정도. 입자가 작아지면 중익경의 구반반이면 1%. 지금 현재 다결정의 구반반 하면 8%. 8%보다 떨어질 것 같고, 다결정의 811 정도 되면 그냥 5% 마진이고, 미드니켈로 내려가면 4%. 미드니켈이 이전 버전이거든요. 돈 안 되는 거죠, 이게. 인산철은 5%. 왜냐? 한국에서는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주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근데 이 소익경은 바이모달해서 50% 미만 정도 사용된다. 어느 정도 쓰인지는 기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통 7대3, 6대4 많아도 1대1로는 하긴 좀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40% 많이 써도 그 정도입니다. 소익경으로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주가 되는 양극재에 10% 적으면, 많으면 40%까지 썩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전구체가 있어요, 또. 양극재는 무조건 전구체가 있어요, 지금은 무전구체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데. 이 소익경 전구체를 잘한다라고 해서 에코앤드림이라고 있어. 이 업체도. 여기 단입자형 전구체. 이게 이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구체도 기술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어디에서 전구체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구체 라인을 가지고 가서 지금 세팅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전구체도 소익경으로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 에코앤드림에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소익경의 전구체도 필요하다는 거. 그죠? 요까지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익경 단결정 전구체에 대한 부가가치도 꽤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추가로 봐서 코스모 신소재가 보면 MLCC하고 무슨 토너 이런 걸 좀 하는데, 저는 여기 좀 꽤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양극재가 훨씬 많죠. 82%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양극재 업체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턴을 했고. 자, 포스코 케미칼 이전에 보면, 여기 보면 이 단입자가 단결정이고 입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9X.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중입경. 그것도 조금 애매한데, 누구는 이거를 중입경의 사이즈가 지금 완벽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딱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도 이 중입경이라는 말을 적어놨죠. 이게 지금 크기를 줄인다는 입장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요게 돈이 된다라는 걸 나오는 거죠. 단입자에다가 입자 크기도 좀 작아야 되겠네요. 소익경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코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 캐파에 대한 것들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지금 당장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매출이 꽤 나올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자, 이제 캐파 관련해서 24년에 10,0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PR 하면서 여기 보면 상공장 완공이 7만 톤이라 합시다. 7만 톤. 근데 이 상공장 완료가 2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만 톤이라는 게, 그러니까 24년에 일부 가동하면서 5만 톤 해서
26년까지 10만 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근데 24년에 보면 1, 2, 3호기 3월부터 생산해서 이게 6호기 뭐 또 나머지 또 있어요. 이 호기가 이게 호기 하나가 한 6,000톤, 5,000톤 정도 되겠나? 엄청 작은, 이렇게 나눈 이유를 잘 모르겠네. 그죠? 그러니까 3공장 전체가 6.7톤짜리인데 이게 상공장 캐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게 25년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맞죠. 뭐, 만 톤? 한 2만 톤 정도? 24년에는. 그게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막 10만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을 받아야 될 건가에 대한 사실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LNF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 LNF는 20만 톤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벌써.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10만 톤 할 때 얘들은 4배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적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캐파가 지금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나머지 뒷부분에 가는 이 캐파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그걸 반영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사실은. 소리경 그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가장 하이니켈로 보면 가장 늦다. 뭐, 지금은 이제 늦다, 빠른다 한 걸 떠나서 어느 정도 캐파를 맞춰주고 가격만 조금 해준다고 하면 공급이 가능하죠. 거기에서 이 단결정 소리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체가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아닐 것 같고요. 여기서 한 50%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진율은 꽤 좋을 걸로 보여요, 코스모 신소재가. 근데 양이 그래 크지는 않다. 타 기업 대비.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지금 보면 파워가 문제인데, 지금 대충 한 200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줄이려고 하면 올해도 쉽지 않고, 내년 정도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 향후, 여기 이제 올해 3분기까지 나온 거예요. 4, 5,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지금 2차전지 종목들, 이게 LNF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기저 베이스로 보면 꽤 많이 올라오는데 그게 다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부분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업이익도 지금 300억이죠. 펄을 낮추려고 하면 한 1,000억 이상 벌어 들여야 될 것 같은데 고평가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바로 생산이 된다 그러면 매출이 급증할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25년 정도 돼야지 매출이 가시화되는 거고, 요때도 보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 분기입니다. 타 기업들 보면 여기 이제 끝에 보면 4천억 정도 이제 분기입니다, 이게. LNF는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시총이 4조, 7조 이렇죠, 지금. 그래서 이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LNF가 이제 지금 뭐 LNF를 사라는 게 아니고 LNF를 비교해서 진입되는 시점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 대비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앞으로는 애매하다는 거죠. 퍼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 거죠. 그거 대비 25년 정도까지가 그 생산 매출 증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막 증설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에코앤드림 보면 이게 매출액이 늘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게 이 업체는 뭐 어디에 납품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고객사가
활발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턴하기 시작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죠? 2,000억. 이게 언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이 주가가 한 5,000원에서 5만원까지도 반영이 돼버렸어요. 펀은 한 50 정도 되고, 지금 적자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전구체에 대한, 소립경 전구체가 진짜 기술이 있다? 라고 보면, 조금 모험,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이때, 여기 3만원대 일단 모험이 좀 있었고, 지금 밑에 빠져버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에코앤드림은 제가 이제 단결정 소립경에 대한 그 코스모 신소재를 조사하면서 요걸 다시, 요게 이 기업 이걸 했었구나. 라는 거. 영업이익도 지금 줄어버렸잖아요. 밑에 이게. 자, 이 LNF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지금 정체되는 거. 근데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게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조금 받쳐줬는데, 최근에 이제 요 부분에서 매출 늘어나면서 이게 영업이익이 같이 따라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솔직하게는 너무 고평가다. 그리고 이 캐파 양 증설이 생각보다 급격하게 늘어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지금 요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3공장 가동 시기 3월부터 해서 가동, 이거의 모멘텀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게 매출이 이제 하반기 되면 좀 튀겠죠, 그죠? 근데 이 양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아까 이제 그 그래프 정도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지금 고퍼를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테스트가 남아 있는 거죠. 자, 코스모 신소재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이게 어떻든 제 생각을 기술적인 것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